자,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제안서 작성 단계와 제안서 규칙. 이전에는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셨죠? 기획서를 작성을 왜 먼저 배우셨는지를 이 다음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제안서의 구성 요소는 개요, 소개, 현황, 방향, 실행, 사후, 주지 등이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대로는 참조를 하시는 거지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즉,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그냥 읽으시면 되는 문서고요. 다음 프로세스대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안서를 쓸 때는 RFP를 받습니다. 제안 요청서에 의한 기준 소정 양식이 있어요. RFP에는 그 RFP의 소정 양식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방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침에 따라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제안서 작성 및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합니다. 대부분 이 제안서 작성에 계획 및 일정 수립 안 하시는 분들은 막판을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계획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떤 일정으로 구체적으로 가는지는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렇게 수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첨부 서류 등을 준비하고 제안서 형태를 구상하고 작성 편집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이게 제안서 작성 단계고요. 제안서의 작성 방향입니다. 우선은 내용과 목적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명확히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황과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즉 핵심 과제를 요약하고요. 방향과 제안사항을 제시해서 명쾌하고 논리적인 내용들이 꼭 기재가 돼야 되고, 일정과 작업사항을 제시하는데 꼭 성공률이 높은 제안서는 서로 간에 실행 가능한 최대한 윈윈이 될 수 있는 느낌을 제시를 합니다. 즉 이성과 감성 중에 대부분 제안서를 받는 게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이런 작업상에 대해서 윈윈 가능한 부분들을 꼭 명시를 했을 때, 감성적인 부분들을 명시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문서 기술로 작성합니다. 보편성, 현실성, 구체성을 꼭 바탕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세스는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수집을 합니다. 즉 생각에 어떤 틀거리가 없이 마음대로 생각을 기술을 해서 꼭 그 포스트잇으로 벽에 붙이죠. 포스트잇으로 벽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드 마커로 이 생각을 기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 단계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제안서 스타일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색채와 레이아웃 또는 폰트를 규정을 하죠. 왜 이것을 하냐면 제안서는 대부분 장수가 많기 때문에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업을 하게 되면 서로 각각의 이렇게 장표를 만들다 보면 그 합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스타일을 규정하는 단계로 2단계로 갑니다. 3단계는 제안서 템플릿을 제작을 하죠. 앞으로 여러분 실습 단계에선 제안서 템플릿 제작에 대한 실습을 여러분 같이 하실 건데요. 여기는 제안서 작성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걸로 일단 스킵을 할게요. 4단계는 아이디어 스케치 및 표현 구성인데요. 즉 제안서를 만들 때 이 과정을 겪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제안서 템플릿을 제작하고 바로 그냥 도해를 그리시거나 이미지로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에서 제가 알려드린 아이디어 스케치로 제안서를 작성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안의 목적 3가지가 제시되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때 매직 넘버 3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즉 3가지의 핵심 내용이 꼭 기재가 되고 그것들이 이 제안서를 작성했을 때 확실하게 의미 전달이 되었는가, 의미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꼭 기재가 돼야만 제안서가 성공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서에 불필요한 요소는 스킵을 할게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은 별도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제안서 작성의 점검 부분인데요. 꼭 내용 부분에선 2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겠는가?
즉,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제안서에선. 그리고 점검 중에 두 번째는 폰트 맞춤법 자간 점검입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나 핵심 문구의 색상 지정 또는 밑줄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제안서를 작성할 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서 작성의 10개명입니다. 빽빽하게 채우는 거는 정말로 읽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여백의 미를 고려하고요. 기획서는 디테일보다 키워드로 요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포인트 3가지, 매직 넘버 3 아직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 비주얼 쓰는 게 현명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 사진을 이용하라는 거, 그리고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법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건 뒤에서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이미지로 통일하는 거, 고객의 꿈을 실현시키는 제안을 해라. 즉 감성적인 제안을 하라는 부분이 10개명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읽고 주의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한 어떤 제안서 작성의 10개명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규칙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안서의 1뎁스, 큰 뎁스는 그리스 언어로 시작됩니다. 20페이지가 넘을 때 그리스 언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 30페이지 넘을 때까지는 그리스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30페이지가 넘지 않을 때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점, 가점, 1가로, 가가로, 마이너스 또는 원문자 1로 시작되죠. 즉, 이런 단계, 즉, 목차의 단계의 뎁스를 꼭 구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뎁스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뎁스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나중에는 많이 제안서나 문서를 작성할 때 그룹핑을 짓게 편합니다. 즉, 여러분들 이 뎁스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그룹핑, 즉 목차 제목에 종속된 애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고객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뎁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장 정도는 책상에 붙여야겠죠. 즉 제안서를 작성할 때 도전적으로 갈 건지 잔잔하게 갈 건지 또는 은은하게 갈 건지 고상하게 갈 건지를 결정하는 이 색상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색상안의 배색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제안서 장표의 포인트 컬러와 어떤 배경 컬러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스타일을 꼭 이렇게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이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색채 계획과 레이아웃 계획과 문자 계획이에요. 이 계획들, 즉 RGB 넘버를 통해서 이 계획들을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작업하시는 공통 작업자에게 배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의 템플릿은 다음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이런 제안서 스타일을 규정하는 문서가 한 장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